안녕하세요. 제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홍석영입니다. 오늘은 플로리시 마지막 시간으로 학생들과 함께 퀴즈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결과물을 보실 텐데요. 제가 해리포터라는 주제로 퀴즈를 만들어 왔습니다.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해리포터 영화는 총 몇 편인가요?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를 움직여 주세요 라는 말이 쓰여 있네요. 자, 슬라이드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10까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 영화는 8편이죠? 제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정답이라고 하는 응답이 뜨고 제가 고른 답과 원래의 답이 다음과 같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호그와트의 기숙사는 총 4개인데요. 제가 한번 8개로 답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그러면은 아래쪽에 총 4개가 있습니다 라는 응답이 나오고요. 제가 선택한 값과 원래 답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즐리 가문의 자녀는 몇 명인가요?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10명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눌렀을 때 아래쪽에 너무 많이 생각했네요 라고 하는 응답이 나오고요. 제가 응답한 답 그리고 맞는 정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선택형 문항이 있는데요. 플러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고 고양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응답한 거에 파란색 테두리가 나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원래 제가 의도한 정답에는 초록색 테두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머리가 3개 달린 개입니다 라는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아래쪽 또 내려가 주시면은 마법사의 이동수단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KTX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KTX라고 골랐던 이 답이 정답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하나만 이렇게 색칠이 칠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 푼 결과 책을 더 읽어보세요 하는 응답까지 나오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총 2문항을 맞췄는데요.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00점을 맞아보겠습니다. 해리포터 영화는 8편이고요. 호그와트 기숙사 4편, 위즐리 가문의 자녀는 7명, 플러피는 개, 마법사의 이동수단 KTX. 자, 눌러주시면은 아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응답으로 정말 대단해요 라는 문장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렇게 플로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퀴즈를 풀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퀴즈의 형식은 슬라이드와 객관식 문항 밖에는 없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조금 더 재밌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러한 퀴즈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로리시에서 New Visualization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퀴즈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퀴즈 버튼을 누르면은 퀴즈의 기본 템플릿이 나오는데요. 저는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작업한 템플릿의 기본 화면입니다. 프리뷰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프리뷰 화면에서는 제가 제작했던 문제들이 다음처럼 나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플로리시 사용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중앙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셋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퀴즈의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퀘스천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 시트 그리고 엔드 리설트라고 하는 시트가 있습니다. 총 3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퀘스천 시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 색깔이었는데요. 각각의 색깔에 해당하는 대로 이 시트에 들어있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A열로 세팅되어 있는데 텍스트는 잘 살펴보셨을 때 제가 제작했던 퀴즈들의 문항이 들어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부터 1번 문제에서 5번 문제까지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planation이라고 설명이죠. 자, 이게 B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B열에는 각각의 문항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써놨습니다. 아까 잘 보셨으면은 슬라이드를 움직여주세요 혹은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input type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C열 보시면은 C형이 문항의 유형을 결정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 required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아래쪽에
슬라이더나 아니면 멀티플 초이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C열에서 1번부터 3번 문제까지는 슬라이드 형태의 문제를 지적했었고 4번하고 5번은 객관식 삼지선다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처럼 세팅해 둔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열에는 answer이라고 해서 원하는 답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D열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각 문항에 대한 답이 적혀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열 살펴보시면은 지금 suffix라고 해가지고 저는 세팅을 안 해뒀는데 여기에 답들의 어떤 단위를 입력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라든지 아니면 명수 이런 식으로 그 문항에 대한 답의 단위를 입력해 주시는 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열 중요한데요. F열은 객관식 문제들에 대한 응답을 적어 놓는 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 문제 보셨을 때 플러피가 무엇인가요? 하는 문항이 있었고 하나를 골라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 고양이, 쥐가 있었는데 개, 고양이, 쥐가 쓰여 있고 각각의 문항은 다음과 같은 특수기호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5번에서도 KTX, 빗자루, 자동차가 이러한 특수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문항을 출제해 주실 때는 이 퀘스천 시트를 활용하신 다음에 문항의 유형, 정답, 그리고 문항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피드백 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드백 시트 보시겠습니다. 이 피드백 시트는 학생들의 선택에 대한 개별 응답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 1번 문항, 해리포터 영화는 총 몇 편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8이라고 응답을 한 경우에 아래쪽에 텍스트에 정답이라고 뜨게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8이 아니라 다른 숫자를 골랐을 때는 지금 별표처럼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별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텍스트에 8편입니다 하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그와트의 기숙사는 몇 개인가요? 하는 질문에 4개, 옳은 답을 고른 경우에는 잘했어요 라는 응답이 뜨게 되고 만약에 4개가 아니라 다른 숫자를 골랐을 때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뜨게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삼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있었죠? 그랬을 때 학생들에게 의도한 답을 여기 answer 시트에다가 채워주시면은 다음처럼 정답이라고 이제 뜨게 되는 거고요. 이외의 답을 적을 때는 별표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이 피드백 시트에서 정답은 어떤 특정한 숫자나 아니면 단어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외의 답의 경우에는 별표로 표시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세팅은 하지 않았는데 D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를 삽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부분을 말씀으로만 설명드리면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원하시는 셀에다가 선생님들께서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나 이미지 자료에 링크 URL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영화는 총 몇 편인가요의 1번 문제가 있었죠. 여기에다가 틀렸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미디어를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버튼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주시면요. 지금 아래쪽에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end result라고 하는 시트를 살펴보시면은 총 정답 개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팅한 값은 0에서 3점을 얻었을 때 책을 더 읽어보세요 하는 문장이 나오게 세팅을 했고요. 3점부터 4점은 그래도 잘했어요. 5점은 정말 대단해요 하는 값을 입력해 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열에서는 미디어를 입력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모든 문항을 풀고 났을 때 여기 아래 정말 대단해요 라고 하는 선생님의 피드백 아래쪽에 그림이라던가 사진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학생들끼리 수업 이후에 형성평가 같은 형식으로 직접 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해도 좋은 수업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 활용해서 더욱더 재미있는 수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